셀러님들 안녕하세요. 이베이 코리아 전문 강사 배우리입니다. 짧은 동영상 클립이 아니라 심화 강의를 준비했어요. 강의 주제는 해외 배송 서비스 종류와 요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규 셀러님들은 물론이고 기존에 셀링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배송 서비스가 중단되고 지연되고 이베이 코리아의 해외 물류 서비스인 EGS가 등장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배송 서비스의 패러다임도 변화가 생겼고,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기존에 셀링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배송 서비스와 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설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카페를 통해서도 질문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고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오늘 이 심화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이 2021년 4월인데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해외 배송 서비스가 먼저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바로 우체국을 통한 해외 배송 서비스입니다. 저가의 제품 같은 경우는 등기번호가 없는 소형 포장물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우체국을 통해서는 거의 발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19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다시 생기겠지만 그 사이에 작년에 요금도 한번 크게 인상이 되었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좀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체국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외 배송 서비스는 K패킷하고 EMS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중간에 국제 소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국제 소포 같은 경우는 이 포지셔닝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K패킷보다는 요금이 비싼데 배송 기간이 빠른 것도 아니고, EMS보다는 요금이 저렴한데 EMS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배송 서비스의 퀄리티보다는 못하다 보니까 국제 소포는 차치하고 이 두 가지 배송 서비스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K패킷 같은 경우는 계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그냥 일반 개인이 우체국에 가서 이거 K패킷으로 보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접수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계약을 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없이 그냥 부업 삼아 가볍게 하시는 셀러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K패킷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K패킷 요금표 한번 확인해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요금들이 쫙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국가별로 요금을 각각 설정하는 일은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쉬핑 레이트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는 비용 얼마, 말레이시아 가는 비용 얼마,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는 있는데 설정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굳이 이거를 설정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정말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100원 단위까지 아껴서 정말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겠다 라는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실용성이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국가별로 요금 체계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국가별로 요금을 저희가 별도로 설정할 일은 없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K패킷 같은 경우는 2kg까지만 활용할 수가 있어요. 2kg까지만 활용할 수가 있고, 부피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 합쳐서 90cm가 최대 규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M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류와 비서류가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 비서류를 활용을 하겠고요. 국가별로 이렇게 요금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요금 편차가 아까 K패킷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심한 편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가별로 저희가 일일이 나누지는 않는다. 자, 중량 체계를 보시면 250g 단위로 쪼개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최대 30kg까지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EGS 같은 경우는 지금 추천 영상에 안내드리는 사용 가이드를 한번 보시면 EGS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EGS의 불편한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내 집하지로 발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체국에 방문을 하거나 K패킷 같은 경우도 뭐 방문하거나 픽업 요청을 해서 오늘 포장이 완료되면 오늘 바로 발송을 할 수 있는데 EGS 같은 경우는 국내 집하지로 이동하는 과정이 한 번 더 추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핸들링 타임이 조금은 늘어나게 되겠죠.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이베이에 연동되는 완벽한 트래킹 넘버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의 대부분 자동화해서 이베이 채널과 연동해서 자동화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체국 같은 경우는 송장 작성하고 저희가 패킹하고 라벨 붙이고 라벨 작성하고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수기로 진행을 해야 되고 트래킹 넘버도 마찬가지로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K패킷 접수해서 트래킹 넘버가 나온 후에 그거를 수기로 하나씩 일일이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EGS 같은 경우는 그런 번거로움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자동화 기능들을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요금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쉽게 스탠다드 그리고 익스프레스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도 K패킷은 스탠다드고 EMS는 익스프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EGS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와 익스프레스로 나눠지는데 요금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요금표를 보시고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어느 정도 중량에 대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요금이 K패킷과 비교했을 때 저렴해요. 저렴하고 배송 기간이 뭐 요즘의 K패킷의 상황에 빗대어 보면은 확연히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베이에 최적화되어 있는 배송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 요금 체계와 EGS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베이 egs.co.kr이라고 하는 EGS 사이트에 가셔서 회원 가입 신청을 하시고요. 신청을 하시면 보통 하루 이틀 내로 이 가입이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하셔서 메뉴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숙지하시고 실제 이베이 채널을 연동한 후에 이베이에서 판매되는 내역들을 이 EGS 사이트에서 불러와서 배송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GS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크게 FedEx와 DHL 두 가지 특송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FedEx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FedEx에 쓰는 요금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량 고객으로 할인율도 좋게 적용받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적용받는 할인율과 거의 비슷한 요금으로 별도의 계약 없이 특송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페덱스를 이용하지만 페덱스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배송 서비스 외 지역 추가 요금이 있어요. 그게 한 3만 원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미리 필터링할 수가 없어서 그런 배송 서비스 외 지역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사실 바이어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DHL 같은 경우는 이런 배송 서비스 외 지역 요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DHL로 보내려고 DHL하고 계약을 하려고 요금표를 받아봤는데 그렇게 받은 요금표보다 EGS를 통해 사용하는 이 DHL 요금표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도 DHL로 보내야 되는 상품이 있으면 굳이 DHL 계약하지 않고 EGS 익스프레스 DHL로 발송을 하고 있어요. 셀러님들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송사 계약 없이 아주 좋은 할인율이 적용된 요금으로 EGS 익스프레스 특송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EGS의 지금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EGS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모든 국가에 발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국가는 발송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EGS 스탠다드를 통해서는 발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EGS 익스프레스를 통해서는 특송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배송 서비스는 FedEx, DHL, UPS 등 각종 특송사를 활용하는 것이죠. 사업자로서 이 특송사와 계약을 하고 이 요금은 각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금과 또 계약 요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덱스와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좋은 요금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내용을 보시고 새로 하시는 셀러님께서 페덱스와 계약을 하시면 제가 받는 요금과는 다른 요금 체계를 받으실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배송 서비스가 있고, 각각의 배송 서비스를 또 나눠보자면 크게 스탠다드와 익스프레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거는 K-패킷, 그 다음에 EGS 스탠다드가 되겠고요. 익스프레스에 해당되는 거는 우체국의 EMS, 그리고 EGS 익스프레스, 그리고 각종 특송, 이렇게 스탠다드와 익스프레스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세 종류의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본인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배송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물론 뭐 나는 우체국만 무조건 쓸 거야, 나는 EGS 하나만 쓸 거야, 특송만 쓸 거야, 뭐 이렇게 하시면 좀 관리가 편리하긴 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뭐 배송 서비스 외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EGS 익스프레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보통 2개 정도는 활용하시게 될 것이고요. 3개를 전부 다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2개를 활용하더라도 메인으로 활용하는 거는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하는 배송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2개를 선택을 합니다. 즉 스탠다드, 일반 우편과 익스프레스, 특송 우편, 이렇게 2가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일반 우편은 이베이에서는 스탠다드 쇼핑이라고 부르고요. 특송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와 같은 뜻의 다른 단어인 엑스퍼다이트 쇼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배송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상품을 발송할 때 상품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스탠다드가 기본이고 어떤 거는 익스프레스가 기본이고 보통은 가격대에 따라서 좀 나눠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대가 뭐 500불이다 그러면 보통 기본 배송 서비스는 익스프레스로 하죠. 500불짜리를 스탠다드로 보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30불짜리를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기본 배송 서비스를 익스프레스로 잡기는 좀 어렵겠죠. 배송비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요. 근데 가끔 가다가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스탠다드로 기본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받고 싶어서 배송 비용을 더 내고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스탠다드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상품이라도 익스프레스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주기 위해서 2가지 배송 서비스를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해당 배송 서비스를 통해 판매 상품의 무게 및 주요 국가로의 요금을 체크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별로 요금을 다 나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고 이렇게 2개의 덩어리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캐나다, 아시아, 유럽, 호주, 러시아, 남미, 이렇게 2개의 지역 1, 지역 2 이렇게 2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위에서 말씀드린 이 배송 서비스의 요금표를 보시면 미국으로 가는 요금, 캐나다 요금, 아시아 요금이 거의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럽, 호주, 러시아, 남미가 거의 동일해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비싸거나 저렴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저희가 평균으로 계산을 해서 맞춰주는 게 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개의 지역으로 나눠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이 19,000원, 캐나다가 18,000원, 아시아가 17,000원 이렇다고 하면 그냥 평균적으로 18,000원, 19,000원 이 정도 선으로 배송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요금으로 딱 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유럽으로 24,000원, 호주로 22,000원, 러시아로 25,000원, 남미로 27,000원 그러면 뭐 한 24,5,000원 정도로 요금을 하나 딱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 요금은 저희가
확인하기 전에 상품을 패킹했을 때의 무게와 부피를 고려해서 정해야겠죠. 그리고 그 예전에는 사실 그 무료 배송을 많이 했었어요. 배송비를 이 상품 가격에 녹여가지고 상품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대신에 배송비는 무료로 진행을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체국 요금이 뭐 아주 저렴하지가 않고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 지역 사이에서도 요금 편차가 꽤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전부 다 통틀어서 평균으로 내버린다라고 하면 판매되는 국가의 비중에 따라서 배송비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배송비는 별도로 책정해 주는 게 지금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자, A라는 상품에 대해서 미국, 캐나다, 아시아로 가는 요금을 저희가 20불로 책정을 하고 유럽, 호주, 러시아, 남미로 가는 요금을 30불로 책정을 했다면 배송 서비스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하고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US shipping에 대해서 이건 배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칭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만약에 페덱스를 쓴다라고 해서 페덱스라고 이렇게 매칭을 해본 거고, K패킷이나 EGS 스탠다드일 경우에는 여기에 요금을 스탠다드 쉬핑 프롬 아웃사이드 US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쉬핑 프롬 아웃사이드 US.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겠죠. 1번에 속하겠죠. 때문에 20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터내셔널 shipping 부분인데요. choose custom location 하셔가지고 배송 서비스 마찬가지로 지정하시고 이 그림대로 하시면 돼요. 캐나다, 아시아, 그 다음에 차이나, 재팬까지 하신 다음에 위에 썼던 미국과 요금 똑같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드셔서 choose custom location 하시고 배송 서비스 선택하시고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유럽 플러스 UK, 유나이티드 킹덤, 저머니,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는 2번 지역의 요금인 30불로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의 국가가 저희가 설정한 이 지역 구분대로 요금이 각각 책정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이요. 이미 코로나에서 벗어난 아주 부러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30불 요금으로 책정해야 맞는데 별도로 책정할 수가 없어요. 20불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도저히 뭐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구매가 아주 많은 국가는 아니다 보니까 배송비에서 조금 손실이 발생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국가로 그냥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기본을 뭐 특송으로 한다 그러면 특송 같은 경우는 우체국 EMS, 그 다음에 EGS, 익스프레스, 그리고 특송사가 되겠는데요. 우체국 EMS와 EGS,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배송 서비스를 설정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Expedite Shipping from Outside US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페덱스를 쓴다 그러면 페덱스, DHL은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DHL 같은 경우도 Expedite Shipping from Outside US로 해주시면 되고요. UPS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UPS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요금 확인하셔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인터내셔널 shipping 같은 경우는 Expedite International Shipping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배송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요금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응용해 보면 만약에 A라는 상품이 1지역 기준으로 스탠다드가 20불,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가 30불이고요. 2지역 요금으로 스탠다드가 30불, 익스프레스가 40불이면 여기에는 두 개가 들어가고 스탠다드 20불, 익스프레스 30불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두 개가 들어가서 스탠다드 20불, 익스프레스 30불. 요것도 두 개가 들어가서 스탠다드 30불, 익스프레스 40불.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이 칸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먼저 본인 상황에 맞춰 사용할 배송사를 선택하시고 웬만하면 그냥 EGS 하시면 됩니다. EGS 하시고 배송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EGS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랑 익스프레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요금표를 보시고 지역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각 지역에 나가는 요금들
내가 보내는 상품의 부피와 무게를 고려해서 나와 있는 요금의 평균값 정도로 배송 서비스에 매칭되는 요금을 지정을 하고 두 개를 지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스탠다드 익스프레스까지 구분한다라고 하면 총 4개를 지정하게 되는 거고요. 4개를 지정하셔서 US shipping과 인터내셔널 shipping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대로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배송 서비스의 종류와 요금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베이에 배송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자, 이 내용 확인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베이 셀러 공식 지원 카페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셀러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심화 강의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베이 코리아 전문 강사 배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